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사무적 업무들에 AI가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제 최대 관심사가 된 질문입니다. AI가 고학력자를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공부가 무의미한 일은 아닌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과연 미래에도 의미 있는 일일지 걱정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제대로 된 실체를 알지 못하니 막막합니다. 미래라도 보고 오고 싶어지는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3번이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죠. 이 혼란의 시기에 건재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 우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과거의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살펴봐서 뭘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살펴보려는 건 산업혁명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급격한 변화를 마주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평소에 구매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마 대답 중엔 아니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구매하는 게 일상적인 문화도 아니고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매일 마시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자기 구매라는 생소한 문화를 크게 유행시키는 데에 모자라 사회 전 계층에 차 문화를 퍼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웨지우드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산업혁명이 생산력을 높이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큰 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웨지우드는 이 사람들, 즉 왕실, 귀족, 중산층을 공략합니다. 당시 찰스 2세가 차를 좋아하던 캐서린 공주와 결혼하면서 귀족 사회에는 차 문화가 떠올랐는데요. 웨지우드는 이를 도자기 산업과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광고 전략가와 협업하여 영국 최초의 도자기 쇼룸을 차리는 등 광고와 마케팅 개념을 실현했으며 이를 통해 도자기가 대중적인 상품이 되었고 차 문화까지 대중화하는 데 이릅니다. 그렇게 그의 산업은 프랜차이즈화되어 크게 성공합니다. 10년 내로 옥스포드 거리 내에만 153개의 지점이 세워졌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제가 분석한 그의 성공 요인은 당시 부에 오른 사람들이 원했던 새로운 여가 문화를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와 협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찾아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핵심 산업은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이 넓은 미국 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차로 긴 시간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사실 기차가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기차는 정말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불편함을 겪던 누군가는 기차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은 그는 침대차를 만들어냅니다. 더 편안한 시설에 침대도 있고 호텔 같은 그런 기차요. 그의 이름은 조지 풀먼, 미국의 기차 산업의 판도를 뒤집은 사람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고 잠자기를 모토로 내세운 그의 침대차에는 연간 3,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등 그의 사업은 크게 성공합니다. 분석하자면 풀먼은 기차 의존도가 커지던 시대에 대중들이 일상에서 느낀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을 상쇄할 수단을 마련해내며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던 20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은 세상을 전환했고 그 중심에는 정보기술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생겨난 SAP는 1972년 독일에서 IBM 출신 엔지니어 5명이 창업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은 기업 내 생산, 판매, 회계 등 각 부분들의 정보가 개별적으로 섞여 통합된 이해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SAP는 ERP라는 일원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이는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을 포함해 HP, BMW, 코카콜라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SAP의 ERP 시스템으로 기업의 기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시작된 혁신적인 생각이 SAP의 핵심 성공 요인이겠네요. 우리는 웨지우드, 풀먼, SAP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각 주체가 가진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기민하게 잡아챘다는 것,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를 두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겐 필요를 찾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적은 분야를 알아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숙지가 기본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고민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좋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찾고 그러려면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솔직히 말은 쉽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당장 해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변화는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니까요. 지금부터 연습해보는 겁니다. 먼저 일상 속 변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했다면 그 변화가 새롭게 가져올 영향력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어떤 점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은 할수록 수월해집니다. 세상을 읽는 눈은 커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날카로워집니다. 점점 우리는 과거의 그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의 막연한 크기는 우리를 겁내게 합니다. 정면으로 맞은 파도는 아프고 맵고 차가울 테니까요. 그러나 우린 덩그러니 파도 앞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파도를 넘어본 사람들이 해온 방식을 우린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어느새 멋진 보드가 되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보드를 완벽하게 타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고꾸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경험은 보드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몇 번이고 콜록거리다가도 제대로 보드에 올라타 앞으로 나아간 순간 무서운 바다는 즐거운 서핑의 장소가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이지 않듯이 변화는 쉬지 않고 자라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변화에 주저앉기보다는 매서운 눈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